공자, 맹자, 그리고 유자? 저자 이문구에게 실제로 유재필이라는 이름의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하지만 저자는 그를 공자, 맹자와 같은 성현처럼 유자라 부른다.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으되 평생 자신의 삶에 성실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며 살았던 유자, 유재필의 일생. 유자 소설은 전통 서사 문학인 전양식을 가져와서 실제 존재했던 유재필의 일대기를 써내려간 작품으로 이문구 작가 특유의 구수한 방언과 풍부한 입말로 풀어냄으로써 우리말이 지닌 멋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유재필은 나와는 중학교 동창인데 사람들은 그를 유자라 부른다. 그의 아버지는 좌익 활동을 하다가 처형되는 바람에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는 유자. 그러나 유자는 타고난 입담과 부침성으로 지역의 명물이 된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한 유자는 야당 후보의 선거 유세장에서 확성기주를 손봐준다. 그리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위원장의 운전수가 되는데 4.19 혁명 직후 총선에서 위원장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한동안은 잘 나가지만 곧 부정축제자로 몰리며 실각한다. 덩달아 유자도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는 입대를 하게 된다. 군에서 운전 기술을 배운 유자. 그 덕분에 제대 후 서울로 올라와 재벌 총수의 운전수로 일하게 된다. 총수의 신임을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사는 듯 했지만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겼다. 그리고 거기에 값비싼 비단 잉어들을 풀어놓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비단 잉어들이 떼죽음을 다가였다. 총수는 오늘도 연못이 텅 빈 것이 못내 아쉬운지 식전마다 하던 정원 산책도 그만두고 연못가만 맴돌더니 유기사, 어제 그 고개들은 다 어떻겠나? 또 그를 지명하여 묻는 것이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한 마리가 황소 너댓값이나 나간다는데 아까워서 그냥 내번지기도 거시기 하고 비싼 고기는 맛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개 비닐을 대강 긁어서 된장귀 좀 하고 고추장도 좀 불고 마늘도 서너 통 다져놓고 멀국도 좀 있게 지져서 한 굿부들씩 했죠. 무엇이 어쩌고 어째? 왜요? 왜요? 이런 잔이 무도한 것들 같으니. 총수는 분기탱천하여 어쩌지를 못하였다. 그러던 중 총수가 모시는 불상을 침을 묻혀 닦은 일로 총수의 미움을 받아 좌천되어 운수회사 노선 상무가 된다. 하지만 자신에게 잘된 일이라 위로하는 유자. 공정하고 진심되게 맡은 일을 처리해가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기에 이른다. 그 뒤 6.29 선언이 있던 해 병원 원무실장이었던 유자는 시위로 다친 사람들을 돕다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간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유자소전은 현대소설로는 독특하게 전의 양식을 빌려서 한 인물의 일생을 보여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주인공 유자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진심으로 아파하고 도움을 주려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인물이죠. 작가는 이러한 긍정적 인물을 소설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물질만능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2012학년도 건국대학교 논술문제에서는 유자소전과 아비투스 개념을 연결시킨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아비투스란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디에가 말한 개념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계층에 따라서 성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총수의 비단잉어가 죽은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유자는 비단잉어가 단순하게 식용을 위한 물고기라고 말한 반면에 총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을 해서 땅에 묻어주기를 원하죠. 바로 이 부분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비투스 개념뿐만 아니라 배블론 여과와 같은 다른 경제적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논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자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이름을 크게 떨친 적은 없으나 특유의 말솜씨와 두rum성, 뛰어난 식견과 건전한 판단을 두루 갖추어 삶을 성실하게 살았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아파하고 발벗고 도움을 주는 등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는 일생을 살았다. 유자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에서 그를 유씨가 아닌 유자로 부르기에 충분하지 않을까.